네, 안녕하십니까. 강대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3일 연휴를 쉬니까 아주 여유가 많이 있죠. 상법 개정 이런 쪽 말고 그 다음 테마가 뭐가 될까? 그죠? 이것도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주식쟁이의 어찌 보면 숙제죠, 숙제. 주식쟁이들은요,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가는 게 뭐죠? 그냥 정권방송 트는 거야. 거기서 떠드는 거 그냥 보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리는 거예요. 정권방송은 뭐? 걔네들은요. 안 오른 거 바닥에서 절대 말 안 해요. 모두가 열광하는 거, 한호하는 거, 그거 떠드는 거예요. 같이. 그죠? 물론 들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죠. 상법 개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또 그죠 기후 관련 이 부분도 조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어, 지금 보면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뭐 탄소 뭐 어떤 제로 정책화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을 하면서 어, 그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을 톡 떼내서 기후 에너지부로 신설을 하겠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기후 쪽에 진심이다. 또 이런 걸 보이는 거죠. 물론요, 이거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부 조직 법안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새로운 부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하겠다 이 정도지 실행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기후 에너지부의 그 주력 담당자가 이제 민주당 의원의 김성한 의원인데 이 사람은 그 삼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파워는 있죠. 내부에서.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 에너지 관련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주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 이쪽 분야에서는 약간 전문성을 띠고 있다. 이 사람이 주도해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거는 그죠? 좀 구라가 아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마가 될 수 있어요. 네? 정책이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더 신선하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뭐 탄소, 뭐 어떤 탄소 관련, 탄소 제로 관련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약간 그 신선한데, 그죠? 약간 한 번도 거론 안 된 신선한 이런 종목에서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거론을 하면요. 첫째는 JI 테크, JI 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는 그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카본엑스 이 회사가 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싫든 좋든 이럴 때는요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걸 찾을 때는 또 가능하면 민주당이 지배할 때는 전라권 이쪽 기업이 좀 우대받는 경향이 있어요. 왜? 지금 분위기에서 대구 경북 쪽의 회사를 작전하겠다. 이거 좀 드물겠죠. 뭐 그만큼 어떤 정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뭐 물론 그런 맥락에서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I테크 이 회사가 자회사 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전북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그러니까 새만금 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어떤
탄소 관련해서 연간 한 38,000톤 요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액화탄산 이런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숨겨진 이런 매력 있는 회사다. 그래서 JI테크 이 회사가 관심이 많은데, 물론 이 회사는 코스닥의 소형주예요. 매출액도 뭐 연간 한 500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안정적이다 이래 본 거죠. 매출액은 500억대라서 좀 작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한 80억, 뭐 영업이익 80억대 그 정도 나더라고요. 유보율은 한 200 정도 되고요. 부채는 한 70%, 뭐 시총은 한 1100억대. 그래서 아주 가벼운 회사예요. 가벼운 회사. 대주주가 그 함석헌 외 3인회가 한 56%, 자사주가 4%, 한 60%가 묶여 있죠. 실제 유통 주식 수가 그래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게 진짜 깨끗한 기업은요, 시세가 잘 안 나요. 왜?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듯이 이 적당한 작전, 어떤 시세에 이런 것도 보면 기업주가 약간 때가 묻어야 약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이거는 조금 거론하기 좀 그러네요. 뭐 어떤 누군가의 명예, 인격 이래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JI테크 이 기업의 어떤 숨어 있는 매력, 이거는 카본엑스라는 자회사에 있는데, 지금 기후 에너지 부가 신설되면 뭐 어찌 보면 가장 좀 연계될 가능성이 많다. 새만금에 있고 뭐 그죠?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신규 상장, 그래 오래되진 않은데 K웨더라는 회사가 있어요. K웨더. 이 회사는 적자예요. 작년에도 한 20억 적자, 매출액도 1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한 300억대. 무지무지 낮죠. 웬만한 거 우선주만 못해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떤 정시사상 유일하게 특이하게 이제 날씨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기상 정보 수집. 우리 요즘도 그죠? 인공지능 이런 거 날씨 정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날씨가 바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부산 날씨, 뭐 서울 날씨 이런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2시에 비가 온다, 확률은 60%다, 이런 것들이 전부 K웨더 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날씨 정보가 돈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만일 기후부가 신설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이런 회사도 한 번쯤은 작업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워낙 그 상장하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후부라는 새로운 정시 재료가 생기면 또 이런 종목에서 뭔가 작업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위험해요. 시가총액이 낮고 하는 것은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때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하면 아주 소량으로 그냥 재미로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현금이 있다 하면 100만 원 이하, 그 100만 원도 한 방에 100만 원을 탁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지반 종반 내지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요 10만 원씩 사든 100만 원씩 사든 무조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무조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건 그거 얼마 안 돼요 하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망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계좌는 계속 줄어든다,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망하는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버릇 습관 안 고치면 무조건 망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어느 누구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버릇을 못 고친다 하면 저도 말 안 해요. 괜히 말해주고 욕먹을 일이 뭐 있어요.
말 안 하면 본전인데. 뭐 지금 보는 종목 있나? 없어. 몰라. 이 종목 어때? 몰라. 안 보는 종목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매수는 그 종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춰서. 삼성전자를 10만 원치만 사라.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보고 이게 얼마만큼 안정적인지 비율을 보고 코스닥의 이런 소형주는 비중도 그만큼 축소하고 줄여야 되겠다. 모든 걸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죠? 시장의 변화를 읽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다음 살 종목이 있어야 고점에서 분할 매도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든 안 사든 항상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 화폐, 지역 화폐는 이거 가능하면 그냥 별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죠. 카카오페이부터 뭐 KB페이 무슨 페이 너무 넘쳐나요. 온누리 상품까지. 그래서 지금도 넘쳐나는데 또 지역 화폐를 만든다. 저는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주식시장 테마라고 덤벼들었다가 잘못하면 좀 낭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질문을 하신 내용이니까 지역 화폐는 그죠. 일단은 최고 지금 실제 사업도 하고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나 뭔가 제일 좋은 게 헥터 파이낸셜 얘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보면 유비 벨룩스 갤럭시아 모니터리 또 플랜티넷 유라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따로 뭐 차트를 뽑아는 드릴게요. 하도 이런 비슷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지역화폐 이거는 테마다 보니까 핫할지 몰라도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너뛰자. 모든 테마를 우리가 다 사고 다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죠. 나쁜 거예요. 앞전에 그 이재명 테마 때문에 잠깐 거론했었는데 아니면 그 앞에도 갖고 있고 KL넷 부산에 있는 기업이라 했죠. 이거는 앞전에 또 북극항로 뭐 개발 이래 되면 또 얘라 했죠. 물류 이동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거든요. 부산 그 항만에 있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뭐 동국, 제강 저쪽이나 세방기업 뭐 이런 쪽으로 다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는데 그 한국세일스유하고도 가깝네요. 근데 어쨌든 뭐 KL넷은 뭐 너무 가볍고 또 이 약간 특수한 업종이에요. 특수한 업종. 해양 물류 쪽에. 그래서 이번에 또 이재명 그죠 대통령 당선인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만약 이전하면 또 이런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인천 가서는 해수부가 인천으로 이전, 뭐 부산 가서는 부산에 이전. 진짜 할란지 안 하는지. 상업은행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전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물류 관련된 그 종목이 토탈소프트랑 KL넷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토탈소프트는 큰 시세를 냈거든요. 토탈소프트 역시도 부산에 있는 기업이죠. 물론 이재명 테마로 또 급등을 시켰고 중앙대. 그런데 토탈소프트하고 거진 복사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KL넷은 해운 항만 물류, 토탈소프트는 컨테이너 야적 관련 최적화 소프트웨어. 그래서 토탈소프트에서 큰 시세를 줘서
제가 약간 그쪽으로 점수 비중을 더 준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이런 종목들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소량으로 작게 조금씩 해야 된다.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야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코스닥의 이런 기업들은요, 경험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직원이 돈을 갖고 튀어라 할 줄 몰라요. 배임, 횡령, 거래정지. 이게 코스닥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런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너무 부실하거든요. 재수 없으면 경리가 돈 갖고 튀었다. 그래서 거래정지. 이런 황당한 일이 막 벌어져요. 법이 정말 잘못됐죠. 그렇지만 법은 법. 그래서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해도 진짜 작게 조금만 해야 된다는 거죠. 몰빵했다가 나중에 무슨 낭패를 당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죠? 무슨 그 종목의 특징, 규모 모든 것을 따져보고 내가 투자 금액을 정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내 지금 통장에 돈 많이 현금 많으니까 그거 감안해가 다 사버리고 나중에 뭐 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 봐야 본인 돈 손해 보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 쉽지 않아요. 그죠? 항상 최악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지요. 무조건 최선을 감안하고 사면 무조건 오를 거야. 내 계좌 잔고 이만큼 있네. 에라이 다 사버리고. 그러면 무조건 망한다. 망하는 길로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다. 개인들이 왜 주식 투자가 대부분 실패하는지 알아요. 가장 기본 원칙도 없어. 몰라. 맨날 몰빵 그것도 보조기가 신경 미수 때리고 뭐하는 회사인 줄도 모르고 누가 그러더라.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업이든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안 사는 게 맞아요. 다 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추천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일단은 또 이재명 테마 기후 에너지 부신설이 또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또 휴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